경애하는 총비서동 측에서는 2024년 6월 조선노동당 중앙간부학교 개교식에서 전당의 축복을 받으며 의의 깊은 개교식을 하는 중앙간부학교의 전체 교직원 학생들을 따뜻이 축복해 주시면서 항상 행복한 날보다 준엄한 날을 생각하고 자기의 삶을 투쟁 속에 놓고 사는 것이 참된 조선노동당원의 자세이며 혁명가의 제일 가는 영광이라는 뜻깊은 말씀을 하시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이 말씀은 당에 대한 무한한 충실성과 불굴의 의지를 발휘하여 진격의 돌파구를 열고 위훈의 기수가 되는 여기에 조선노동당원의 참된 영예가 있다는 진리를 이 땅의 수백만 당원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주었습니다. 노동당원의 영예. 지나온 역사의 줄력마다에서 혁명의 전진을 담보하고 우리 조국을 승리의 온도기로 또 밀어준 이 부름을 새겨볼수록 우리의 가슴 속에는 위대한 조국 수호의 결전장들마다에서 붉은 당원증을 가슴에 품고 당원의 용의를 피어서 빛내인 위대한 전승세대의 노동당원들의 모습이 불굴의 군상으로 새겨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승리 전통 교양의 대전당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 이곳에는 위대한 전승사에 자기의 이름을 별처럼 새긴 600여 명의 공화국 영웅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600여 명의 영웅들 중 510여 명의 영웅들이 조선노동당원들이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600여 명 중 510여 명. 전하의 나날 배출된 영웅들의 대부분이 다 조선노동당원들이었다는 이 오면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삼가 머리 숙여 경의를 드립니다. 한 것은 바로 이 숫자에 조선노동당원들의 순결한 양심과 참된 삶에 대한 훌륭한 대답이 실려있기 때문입니다. 노동당원들에게 있어서 다혈한 전쟁의 3년간은 정말 단기 앞에서 한 생을 오직 당과 조국을 위하여 빛나게 살 것을 원약한 맹세의 실천 과정이었으며 또 최고사령관 동지 명령 간초를 위한 당 결정 집행 과정이었습니다. 최고사령부에는 오직 승리의 보고만을 드려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각오를 안고 우리 당원들은 불타는 고지마다에서 당 결정을 엄숙히 채택하였고 가슴에 조선노동당원증을 품고 군인 대중이 선봉해서 영적 희생정신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 승리. 그것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지 영웅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기에 공화국의 첫 세대 당원들은 조선노동당원증을 가장 숭고한 애국의 증표로 여기고 대오에 선동해서 무비의 영웅성과 희생성을 발휘했습니다. 당원이라고 목숨이 둘이었답니다. 진경로를 열어가는 그 앞자리가 곧 희생을 의미하는 자리인 줄 너무도 잘 알면서도 입당할 때 다진 맹세를 폭약처럼 끌어안고 직진으로 육박해간 불사신들. 불 뿜는 저 과점이며 지뢰원에 서슴없이 몸을 던지며 충천하는 화염을 뚫고 기어이 공화국 깃발을 꽂은 사람들. 그들은 바로 위대한 전승세대의 당원들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원수들이 파편에 의해서 절반이나 떨어져 나간 당원증도 있고 또 중심부를 꿰뚫은 총탄자리와 그 주위에 순비인 피자국을 해서 이름조차 알아보기 힘든 당원증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하많은 사연을 전하는 이 당원증들의 순배인 우리 용정사들의 도움비는 입당 청원서에 새긴 언약, 또 당 회의들에서 다진 맹세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를 조선노동당원들이 수령으로부터 받아오는 정치적 생명을 빛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동당원의 영예를 지니는 것은 인민군 용사들에게 있어서 인생의 최고 목표였고 감 높은 삶의 절정이었습니다.
전하의 나날 우리 인민군 전사들이 영광스러운 조선노동당원의 한 성원이 되기를 얼마나 열렬히 갈망했는가를 새겨주는 말이 있습니다. 난 저 화구를 내 몸으로, 아니 내 가슴으로 막아버리고야 말겠소.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만약 내가 죽은 후에라도 나를 노동당원으로 불러줄 것을 당에 제의하여 주. 이것은 피 끓는 가슴으로 적의 화구를 막아 부대에 돌격로를 열어놓고 전사한 김창걸 영웅이 남긴 말입니다. 내가 죽더라도 노동당원으로 불러달라. 이것은 김일성 장군님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 당의 혁명위협의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만이 마지막 순간에 터칠 수 있는 신념의 외침입니다. 불타는 전옥가에서 다진 마음속 온약을 노동당원들이 어떻게 지켰는가를 이 당원증들은 역력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름 최보현, 당원증 번호 1744261, 난날 1932년 6월 10일, 입당 날짜 1953년 4월 17일. 이것은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는 한 노동당원의 당원증에 기입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당원증을 지니었던 주인공의 생활 경력도 투쟁 내용도 모릅니다. 다만 그가 당원증을 수여받은 지 꼭 3일 만에 20대의 꽃나이 청춘을 바친 신입당원이라는 것만을 알고 있습니다. 당원증을 수여받던 날 승리하고 돌아가 고향의 부모님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떳떳이 보여주리라 결심했을 그는 당원증을 가슴에 지는 때로부터 불과 3일 만에 장렬하게 희생되었습니다. 비저런 이 당원증은 당원은 과연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새 세대 당원들에게 말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공화국 영웅 신기철 동지, 군대장이며 중대 당세포위원자였던 그는 854.1고지 공격 전투에서 수류탄이 떨어지자 6탄으로 적의 화구를 맞고 중대의 돌격로를 열어나갔습니다. 신기철 영웅이 적의 화구를 향하여 몸을 솟구쳤을 때 적탄이 날아와 그의 몸을 번성시켰지만 그는 불사신처럼 다시 일어났습니다. 노동당원들이여, 위대한 수령님을 위하여 돌격합시다. 적 중기 총신을 꽉 끌어안고 장렬한 최후를 마친 중대 당세포위원장. 하다면 영웅은 저 화점 앞에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던가? 조국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품, 귀중한 그 품을 지키지 못한다면 또다시 노예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징이었습니다. 하기에 귀중한 그 품을 목숨 바쳐 지켜갈 맹세를 다지며 노동당원이 되었고, 불 뿜는 저 화점 앞에서도 구람없이 나선 공화국 영웅 신기철 동지. 그의 당원증은 새겨주고 있습니다. 조국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는 여기에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당원의 영예와 긍지가 있다는 것을. 전하의 나날 당원들이 있는 그 어느 거지에서나 영웅적 위훈이 창조됐습니다. 적들의 공격을 물리친 384.6거지와 그 좌측 무명거지의 탄약은 한 발도 남지 않았고, 또 남은 16명의 영사들은 지칠 대로 지친 그 시각, 증언을 요구할 때도 또 탄약을 달라고 손을 내밀 때도 없었습니다. 그때 적들은 어떻게 하나 이 거지를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병력으로 파도식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정말이지 보통의 군사 상식으로는 거지를 지켜낸다는 것이 불가능하던 그때, 최후의 결사전을 앞두고 영사들은 공개당 청회를 열었습니다. 이 거지는 우리 전우들의 피로 물든 조국의 거지이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사수하자. 불굴의 투지로 끓어넘치는 본대장의 심찬 외침은 죽어도 고지를 지켜내고야 말겠다는 불굴의 투지로 끓어넘치는 용사들을 육박전이로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들은 한 주일 동안이나 상상을 초월하는 극난을 이겨내면서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를 소리 높이 외치며 연합부대의 공격에 유리한 조건을 끝끝내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 세대들의 심금을 울리는 한 요당원의 마지막 목소리가 증폭되어 메아리쳐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맡겨준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원통합니다. 이 당원증을 당중앙위원회에 전해주십시오. 그리고 이 돈으로 나의 마지막 당비를 물어주십시오. 이것은 1951년 봄 제2포병사단 군의석 간원이었던 안영애 동지가 자기 몸으로 적의 기총탄을 막아 전우를 구원하고 숨을 거두면서 한 정치 일꾼에게 남긴 마지막 부탁입니다. 노동당원의 영예를 인생의 가장 감높은 영광으로 간주하고 당 조직이 주는 과업을 수령님께서 주시는 과업으로 받아들이며 언제나 그것을 실천하는 길에 꽃같은 생명을 바친 여당원의 빛나는 생이야말로 얼마나 고결하고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22살의 애절문 간호원 국신복 동지. 그는 1950년 10월 미제 공중비족들의 기총 사격과 폭격으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들이 위험에 처한 순간 서슴없이 그들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적 비행기의 기총탄에 지붕이 산산이 날아나고 또 앙칼진 파편 소리가 기존을 때렸지만 국신복 동지는 침대 유아 버퍼들을 날라다가 중환자들을 도포주며 기총탄으로부터 동지들을 구원했습니다. 이날 적들의 무차별적인 공습으로부터 소녀당원이 구원한 전우들은 100여 명이나 됐습니다. 정말이지 숨막히는 화염 속에서 이 자기의 생사조차 가늠하기 어려운 그 시각에 붉은 당원증을 가슴에 지닌 소녀당원이 생각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우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때 대한 당적 분공이었습니다. 당이 준 혁명임무 수행, 당적 군공 집행. 전하의 당원들의 영성의 바탕에는 이렇듯 목숨보다 귀중한 당적 분공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기에 우리 당은 20대의 애월인 처녀 간호원들을 조선노동당의 참된 딸로 영생의 언덕에 높이 내세워 주었습니다. 조선노동당원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싸우는 것이 당원답게 살며 싸우는 것인가? 이 물음에 고결한 영적 희생 정신으로 대답한 당원들 가운데는 조국의 고지 339고지 공격 전투에 나섰던 영웅 당원들의 모습도 불굴의 군상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339고지가) 왜 중요한가? 이게 동부전선에서 우리 금강산 앞에까지 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놈들을 그대로 놔두면은 야들은 통천 근방으로 상륙해가지고 회양군, 금강군, 직덕릉까지 야들이 점령해 놓으면 우리는 무력이 전부 포위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못은 용의로운 종전을 꿈꾸던 적들은 수백 명의 방어력량과 10여 개의 화점, 이중 삼중의 철조망, 지리온과 함께 함포와 대포의 화력지원으로 완강히 조응해 나섰습니다. 이 전투에 참가했던 군의병 230여 명이 거의나 희생되고 33명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230여 명 중 33명, 그중 당원은 21명. 너무나도 큰 희생이고 아픔이었습니다. 허나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 아픔보다 더 큰 사명감이 세차게 맥박쳤습니다. 21명의 당원들은 그 누가 시키지 않았건만 피 묻은 당원증 번호를 삼가 외우며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첫째로 조국의 고지 339고지를 기어코 점령할 것. 둘째로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이신 김일성 장군님께 드리는 맹세문을 채택할 것. 셋째로 공화국 깃발과 민청중앙위원회 모범 깃발을 고지 위에 휘날릴 것. 승리회로 고무하는 깃발과도 같이 우렁찬 군가와도 같이 결전의 길에 나선 용사들의 가슴에 세찬 경랑을 일으켰던 붉은 당원증 번호. 그 한자 한자는 노동당원들에게 있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할 조국의 참호였고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7월 17일 22시 병사들은 송난 사자마냥 족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중 삼중으로 겹겹이 둘러친 철조망과 그 사이마다 어지럽게 놀려있는 지뢰들과 미친듯이 불을 토하는 10여 개의 족중기 화점들. 당시 법위원장이었던 김경모 용원이 맨 처음으로 조기 화구를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37발의 흉탄을 맞으면서도 당 앞에 다진 맹세를 지킨 영웅의 가슴에는 3발의 적탄이 관통된 피 묻은 당원증이 거의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전사들은 세법위원장의 복수를 부르짖으며 한치 한치 전진했습니다. 허나 계속 불을 토하는 적중기 하점이 또 나타나자 덕무들, 노동당원들, 나를 따라 앞으로 라고 외치며 또 한 명의 당원이 적의 화구를 육탄으로 막았습니다. (1953년 10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을 타는 고지 위에서 당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울 굳은 결의를 담은 맹세문을 쓸 것을 제일 먼저 제기한 것도 노동당원들이었으며, 공화국 깃발을 휘날리며 진격의 맨 앞장에 서서 달려간 것도 다름 아닌 노동당원들이었다고. 노동당원들이 어려운 전투마다 앞장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용감히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절절히 교시하셨습니다. 사람들이여, 쉬 걸음을 옮길 수 없는 전승기념관의 공화국 영웅홀에서 부디 영웅들의 가슴에 빛나고 있는 금별 메달만 보지 마시라. 영웅 메달 빛나는 그들의 가슴 속에는 오늘도 피 묻은 붉은 당원증이 소중히 간직되어 있다. 그들의 당생활 연하는 불과 5년 미만. 영웅 당원들의 그토록 영웅적이고 희생적인 그 나날들은 50년 아니 500년으로 이어나갈 조선노동당원들의 고결한 정신 세계와 당결정 관철의 훌륭한 교본을 남겼습니다. 1950년대가 남긴 조선노동당의 그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여 이 행성의 가장 위대하고 존엄 높은 조선노동당의 한 송원이라는 고귀한 구름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야 하고 그 성스러운 용의를 무엇으로 어떻게 빛내어야 하는가를 수백만 당원들의 가슴 속에 새겨주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당원들이여, 전하의 영웅 당원들처럼 붉은 당원증의 무게를 온 넋으로 새길 줄 아는 참된 당원이 되자.
1950년대의 그때처럼 불씨가 되고 선봉투사가 되어 우리 당이 펼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에 거창한 이 업수에서 핵심적 역할을 다해 나가자. 내 젊은 시절 추억도 많은 사진첩을 펼칠 때며 전화의 그날 옛 전우들이 나를 보고 물어보네.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가? 낙동강을 넘으며 동치를 뿌리던 그때 그날처럼 잊을 수 없는 색나른 사진 한 장 두 장 던질 때며 빈터 위에서 소싸을 뜨던 전우들이 나를 보내. 그때 일을 우리가 잊으랴. 그때 우리가 잊으랴. 허리띠를 저이며 성령날을 부르던 그때 그날들을 세월은 흘러 젊은 시절에 그 모습은 변했어도 어머니 닭을 따르는 마음 청춘으로 남아있네.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 그때처럼 영원히 우리 살리라. 그때 받은 그 냄새 심장으로 지키던 그때
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신심들 높이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 2025년의 위대한 승리를 위하여 신심들 높이 과감하게 투쟁해 나가자. 올해는 우리 당이 창건 88을 맞이하는 의의 깊은 해인 동시에 당제 8차 대회 결정 관철의 마지막 해입니다. 역사적인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5개년 계획을 성과적으로 완결하면서 다음 단계의 발전 과정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 공정을 실속 있게 추진하는 것을 2025년도 사업의 정적 방향으로 제시했습니다. 개척과 약진의 4년간을 초월하는 비상한 슬기와 영맹, 책임적인 노력과 줄기찬 분투로 올해를 우리 당 영도사의 가장 빛나는 자리를 차지하는 역사의 분수령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인민경제 전반의 장성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데 주되는 힘을 놓아야 합니다. 방대한 건설투쟁을 힘있게 전개하여 리상 실현회로 또 한 번 비약해야 합니다. 화성지구 4단계 산림집 건설을 추진하여 평양시 5만 세대 산림집 건설을 마감하는 것과 함께 검독지구 산림집 건설을 끝내고 농촌 산림집 건설을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 당이 중대한 정치적 문제로 최대의 수건 사업으로 간주하고 최우선적인 혁명과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발전 20승 10정책은 우리 당과 국가에 있어서 창당 이래 건국 이래 처음으로 내는 사변적인 결단이며 전례 없이 방대한 창조투쟁입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는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선진적인 보건시설과 다기능화된 문화생활시설, 량곡관리시설까지 병행하여 건설하는 것을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에 정식 포함시켰습니다. 지방 중흥의 대업을 가속화하기 위한 산업 및 공공시설 건설에 힘을 넣으면서 신포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에서 얻은 경험에 더디하여 또다시 시범적으로 다른 지역의 바닷가 양식사업소를 훌륭히 일떠세워야 합니다. 3대 필수 대상을 지방공업 공장들과 병행하여 건설할 때 대한 우리 당의 새로운 지방발전 정책을 일심전력으로 받들어 지방의 변혁과 개변을 다계단으로 입체적으로 공세적으로 일으켜 나가야 합니다. 산림 조성과 국토관리,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개선하며 국가적으로 재해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며 큰물 경보의 과학성과 정확성, 신속성을 보장하여 재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인민 생활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 바로 이것이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기본 과업입니다. 올해 농업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은 당이 제시한 알곡거지를 점령하며 새로운 전망계획 기간에 농업 생산량을 결정적으로 높일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농업부문에서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과학 농사를 중시하며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집행을 또매고 나갈 인재되어 사회주의 농촌을 변혁시킬 담당자들을 체계적으로 많이 키워내어 나라의 농업 생산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 궤도에 확고히 올려 세워야 합니다. 경공업 부문에서는 질 제고를 첫째가는 과업으로 내세우고 기초식품과 필수 소비품들의 질을 개선하는 데 힘을 넣으며 특히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위한 사회주의적 시책을 책임적으로 집행해야 합니다. 수산 부문에서는 물질 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고 과학적인 오로 체계와 합리적인 오로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며 양어와 양식에 힘을 넣어야 합니다. 올해 진군에서 과학과 문화 전선의 역할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과학기가 총분기하여 당제 8차 대회 결정 완초를 위한 마지막 돌격전의 승리를 확실하게 안받침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로 이어넣는 성공적인 결실들을 이뤄내야 합니다. 보건 부문에서는 치료 예방 사업을 현실에 부단히 접근시키고 근로자들에 대한 의료 봉사의 질을 높이며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 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역 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가야 합니다. 체육 부문이 훌륭한 우승의 체육 성과로 근로자들의 혁명적 기세를 앙양시켜 나가야 합니다. 교육 사업은 어느 시기 어느 단계에서나 우선권을 부여하고 최대의 공력을 들여야 할 제1의 국사이며 부단히 진보해야 하는 가장 책임적인 중대사입니다. 세계적으로 교육을 제일 중시하고 교육이 제일 발전된 국가 건설을 목표한 데 맞게 학용품과 교구 비품, 교육 기자재 문제를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교육자들과 학생들에게 최대한의 사업 조건, 학습 조건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확고히 나가야 합니다. 교육 토대 강화에서 제일 큰 몫을 차지하는 학교 개건 현대화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드팀없이 강하게 밀고 나가며 앞으로 10년 안에 전국의 모든 학교들을 일신하기 위한 대담한 목표를 세우고 이 사업을 근기 있게 추진하여 반드시 끝장을 보아야 합니다. 보통 교육 부문에서 기초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자들의 자질을 제고하여 교육 부문을 전반적으로 지켜 세우고 도시와 농촌 간의 교육 수준 차이를 줄이며 장애자들을 위한 교육 지원 체계를 세워야 합니다. 일꾼들은 교육 문제 해결에 항상 주목을 돌리며 크든 작든 자기 소관으로 또 맡아 풀어나갈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 올려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 건설하고 만들어도 설계부터 과학적으로 면밀하게 하고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 완전 합격이 이루어지게 하며 최적화 최량화의 원칙에서 노력과 자재, 부지를 최대한 절약하는 기풍이 전 사회적으로 확고히 지배되게 해야 합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의 철저한 관철은 전적으로 혁명의 지휘 성원인 우리 일꾼들의 책임성과 역할에 달려 있습니다. 일꾼들은 당 앞에 무조건적인 집행을 다짐한 혁명가업들의 무게를 항상 되새겨보면서 과감한 용기와 분발력, 지람없는 열정과 투신력으로 부문과 단위 사업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 모두 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여 우리 당의 절대적 권위를 보위하고 우리 국가의 모진막강한 국력과 우리 세대의 강인성과 영웅성을 만천하에 힘있게 과시합시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으로 받들어 우리 국가의 전면적 용성기를 펼쳐나가자. 전당 전국 전윤이 총분기하여 당 제9차 대회를 승리자들의 대회로 맞이하자.
서원 꽃 피는 나라 사랑하자 나의 조국 한없이 은혜로운 국민이여 사랑하자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내가리라 사랑하자 나의 조국 한없이 은혜로운 국민이여 사랑하자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내가리라 나의 조국 영원히 빛내가리라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결성 70돌세 즈음하여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역사적인 서한
결성 세대의 애국 정신을 이어 제1조선인 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자를 보내시었습니다. 지금부터 경례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결성 72세 즈음하여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보내신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결성 세대의 애국 정신을 이어 제1조선인 운동의 위대한 새 역사를 써나가자.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결성 72세 즈음하여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에게 보낸 서한 2025년 5월 25일 친애하는 청년 일꾼 동지들, 사랑하는 제1동포 여러분, 세계 해외 교포 조직의 본복이라는 긍지러운 명암과 영광의 행적으로 애국 애족의 연륜을 새겨온 청년이 결성 72을 맞이하였습니다. 자본주의 한복판에서 공화국기를 높이 날리며 굴할 줄 모르는 조선의 정신과 기상을 과시하여 온 청년은 결성으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장구한 연대들의 어머니 조국과 운명을 함께하며 청사에 깊은 자욱을 남기었습니다. 복잡다단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사랑하는 자기 조국의 운명을 얹고 세계와 세대를 이어 민족적 애국운동의 한계를 꼿꼿이 걸어온 청년과 제1동포들의 공적은 주체적 해외 교포운동사와 더불어 길이 빛나고 있습니다. 뜻깊은 청년 결성일에 즈음하여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영도 따라 주체적 제1조선인 운동의 험난한 초행길을 앞장서 헤치며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라는 존엄 높은 실체를 떠올린 한덕수 동지와 리진규, 서만술, 리계백, 리심철, 윤덕곤, 김운순, 박정현, 로제호 동지들을 비롯한 첫 세대 청년 일꾼들과 유명 무명의 제1조선인 활동가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청년의 역사적 성장을 증견하며 애국 애족의 전위에서 선구적 공헌을 하여온 허종만 의장 동지와 박구호 제1부의장 동지를 비롯한 청년 일꾼들과 전 세대들의 넋을이어 동포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혈연의 지성을 바쳐가고 있는 청년의 모든 기층 조직 일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격려를 보냅니다. 여기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그마한 사심도 없이 그 어떤 대가도 바람 없이 민족 교육 사업에 진심을 고요가고 있는 청년의 교육 일꾼들과 전체 제1동포들에게도 중심으로 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청년의 영예와 역사를 자랑차게 이어갈 사명과 열망을 안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조선대학교 학생들과 귀여운 우리의 제1조선 학생 소년들에게 따뜻한 축복을 보냅니다. 이 기회에 청년의 정의로운 활동을 적극 지지 성원하며 성심을 다해 도와주고 있는 일본의 양시민들과 후원자들에게도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청년의 연역이 빛나게 조명되는 기념의 날에 나는 공화국 정부와 조국 인민들의 이름으로 전체 제1동포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하고 청년이 걸어온 자랑스러운 로정을 감회 깊이 돌이켜보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민족적 차별과 불평등이 난무하는 남의 나라 땅에서 제1동포들이 역사의 풍운을 이겨내며 사랑하는 모국과 70년의 인류를 같이하여 왔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이 놀라고 믿기조차 어려운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제1동포들에게 청년과 같은 애국 조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해외 동포라는 말이 생겨난 때로부터 지구상에는 각양각색의 교포 조직들이 존재하여 왔지만 청년과 같이 위대한 사상과 전통, 강력한 조직 구조와 애국적인 동포 군중, 정연한 민족교육 체계를 가진 조직체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제1동포들의 생활에서 중대한 변화를 가져온 청년의 결성은 어젯날 식민지 약소국의 비참한 순환자들이
진정한 어머니 조국의 품에 영원히 운명의 닻을 내리게 한 역사적 사변이었습니다. 총련의 결성으로 제1동포들은 이역 땅에서 조국을 대신하여 자기들의 존엄과 권익을 지키고 보호하는 강력한 조직체를 가지게 되었으며 공화국의 첫 주체적 해외 교포 조직의 일원이라는 고귀한 영예도 지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체적 해외 교포 조직의 탄생과 더불어 그 역사의 첫 기슭에서 결성 세대들이 간직하였던 리상과 정신이 오늘도 한치 흔들림 없이 후손들에게로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귀중합니다. 지금 청년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 제1조선인 운동의 숨눈길에 첫 자옥을 남겼던 1세들도 없고 위대한 장군님을 받들어 총련 사수의 험로를 휘쳐온 2세들도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총련의 전성기에 태어나 지난 세기 90년대에 고난을 이겨낸 조국과 더불어 이역 땅에서 열정적인 애국 활동으로 청춘을 빛내었던 3세들도 어느덧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흐름 속에 많은 것이 변하여도 절대로 흔들리거나 소실되지 말아야 할 것은 총련 결성의 출발점에서 높이 들었던 리상과 정신의 드침없는 계승입니다. 떠나온 곳에서 멀어질수록 결성 초기의 이념과 선대들의 공적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며 그들의 애국 정신과 기품을 줄기차게 이어가야 합니다. 총련의 결성 세대가 이룩한 공적 중에 가장 큰 공적은 이역 땅에서 충실성의 전통, 단결의 전통, 애국 애족의 전통을 창조한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제1동포들만큼 인간의 존엄과 강국에 대한 갈망이 간절했던 해외 동포들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의 새 세대들이 화면과 글줄에서나 찾아볼 민족 순환기의 참혹상, 조국이 없었던 탓에 이국 땅에 끌려가 노예살이를 강요당하고 생죽음을 당하면서도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간주해야만 했던 불쌍한 조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제1동포 1세, 2세들이었습니다. 하기에 이들은 일제와의 결사항전을 선포하시고 20송상의 간구한 투쟁으로 조국 해방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을 절세의 애국자로 민족의 은인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랐습니다. 민족의 어버이에 대한 절대 믿음이 있었기에 총련의 첫 세대는 공화국 창건을 경축하기 위해 쪽배를 타고 풍랑사나운 동해 창파를 해가를 수 있었고 신성한 우리 국기를 자랑 높이 휘날리기 위함이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칠 수 있었으며 제1조선인 운동이 생사촌망의 갈림길에 놓였을 때에는 주저없이 평양행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속에서 총련의 결성 세대는 단결의 전통, 애국, 애족의 전통을 창조하여 화목하고 힘있는 동포사회의 자양을 마련하고 총련의 빛나는 전성기를 안아왔습니다. 오늘도 조국 인민들이 기억하는 총련의 모습은 손에 손에 공화국기를 들고 은혜로운 어머니 조국의 품에 안겨 감격에 울던 제1동포들과 애국적 상공인들의 이름으로 불리워진 창조물들, 충성의 붉은 편지를 안고 달려오던 조청원들의 흐름입니다. 결성 세대가 후손들에게 이렇듯 고귀한 전통을 정신적 유산으로 물려주었기에 총련은 오랜 세월 모진 풍파 속에서도 굳건히 자기의 본색과 본태를 순결하게 고수할 수 있었습니다. 총련 결성 세대는 타민족에 대한 증오와 편견으로 가득 찬 민족 배타주의가 지배하는 속에서도 조선 사람의 존엄과 권익을 옹호 고수하기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었습니다. 존엄과 권익은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민족의 자존심이기에 선대 동포들은 권익 옹호 투쟁을 절대로 멈추지 않았으며 이 나날 피의 교훈과 고귀한 전통을 유산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제1조선인 운동사의 애국적 창고로 기록된 4.24 교육투쟁과 센다이 국제개양 사건, 거폭의 공화국기를 휘날리며 해외 교포운동 사상 처음으로 대집단 체조는 물론 가극까지 창조하여 세인을 놀래웠던 선대들의 자언거에 의하여 구람과 한계를 모르는 조선 사람들의 기계가 온 세상에 더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중앙으로부터 말단 기층 조직, 계층별 군중단체들과 산하단체, 사업체와 민족교육 거점들을 포함하여 누구나 부러워하는 청년의 강건한 모습은 조선 사람들이 얼마나 강의한 사람들인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증례로 됩니다. 지금도 동화와 귀화를 허용하지 않고 자손들의 넋 속에 조선 민족의 얼을 부어주기 위한 제1동포들의 투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년 결성 세대가 이룩한 공적 중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민족 교육의 본보기적인 역사와 전통을 마련한 것입니다. 제1조선인 운동의 역사는 민족 교육의 역사이며 결성 세대가 민족 교육에 바쳐온 무한한 헌신성을 떠나 청년 애국 위협의 굳건한 계승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거진 세월 속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자녀 교육의 꿈을 이루고자 제1동포들은 해방 후 조직 건설에 앞서 학교 건설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일본 땅 방방곡곡에서 울려 퍼진 우리 학교의 종소리는 그대로 동포들의 가슴 속에 조선 사람의 넋과 정신을 새로이 심어주고 민족적 자각을 흔들어 깨워준 애국의 울림이었습니다. 청년의 민족 교육은 후대들을 사랑하고 미래의 정성을 고이는 사람들이 어떤 기적을 만들어내는가를 조선학교의 실체로서 이옥 땅에서도 어엿한 조선 사람으로 밝게 자라는 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역사 앞에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본주의 일본 땅에서 그 어떤 시련과 난관의 앞을 막아도 위축되지 않고 조직적 토대를 더욱 반석같이 다지면서 애국 사업을 배심 있게 밀고 나가는 청년 일꾼들과 제1동포들의 모습을 대할 때마다 청년에 대한 자부와 함께 그 어느 나라 해외 교포들도 못 가본 미증유의 길을 구람없이 헤쳐온